자, 우리가 이제 그 자바 API 보는 거는 뭐 그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그때그때 필드가 뭐 어떤 필드가 있는지, 메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매개 변수 값을 어떤 걸 넘기면 리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클래스 간 사이에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 받아서 만들어졌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어졌는지 다 API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출력어를 뭐 이렇게 뭐 교재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어요. 예,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딱 쓰는 부분에 대한 거 참조하시고, 참고로 API 보시는데 좀 어려움을, 그래도 API 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예, 어떤 거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뭘 알려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그 클래스에 보면 메소드가 나오는데 구글에 그 메소드 이름 적으시고요. 예제, 그러니까 이거잼플이라고 적으시면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쭉 뜹니다. 한국 사람 만드는 것도 떠요. 그리고 W3 스쿨스에 보시면 예제가 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기타 이제 정리 잘해 놓은 사이트들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나름대로 이제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개발할 때 바로 어디 가면 이런 내용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자, 오브젝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그 다음 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조금씩 하고 제스피와 같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도큐먼트 보는 거. 자, 주소는 oracle.com에 java se 밑에 파일 밑에, 자, docs 밑에 API. 그래서 지금 요거는 파일 버전 보는 거고요. 뭐 여기 이제 경로가 그 일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뭐 10 버전은 10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API가 나올 거예요. 해당 버전에. 그래서 어제도 이제 직접 이렇게 접속을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java.lang이라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 요 java.lang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클래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클래스들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예지할 때 이게 어디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인지 알아서 임포트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앞에 기초할 때 보면 항상 사용했던 그런 이제 시스템, 그죠? 시스템 클래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java.lang이라는 자바 밑에 랭 밑에 있는 패키지 안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오브젝트, 시스템, 클래스, 스트링, 스트링도 마찬가지죠. 스트링도 우리가 예지할 때 많이 썼었습니다. 문자열 타입이죠.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자료형이고요. 요것도 java.lang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 자, 우리 이제 그 수학 함수라고 해서 파일하는 상수값이나 그러면 이제 난수값 구할 때 요 매스라는 클래스를 이미 사용을 했었어요. 그 외에 래퍼 클래스라고 해서 기본 자료용 값을 이렇게 이제 클래스화 시켜 놓은 게 있는데, 실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본 자료용 값으로 어떤 문자열을 이게 기본 자료용 값으로 변화하는 그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하는 기능들, 뭐 검사도 하고 변환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들이 다 자바랭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있죠.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사실 앞에서 실습할 때 예제 없었어요. 그죠? 오브젝트 뭐 직접적으로 뭔가 예제한 건 없었는데, 이게 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냐 하면,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우리가 그 실제 이제 명시적으로 코드는 작성하지 않지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스탠지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아서 이 클래스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자동으로 오브젝트가 붙고요. 상속을 받도록 그런 코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또 내용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쓸 때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쓸 때는 임포트 자 문장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최상위 자 오브젝트 자 클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데 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자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쓰는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자 넣는 해서 비교하잖아, 그죠? 비교하는 연산자와 동일한 실행을 해요.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넣는 해서 객체를 이렇게 비교한다. 우리가 조건문 가지고 if문 조건문 가지고 이렇게 뭐 비교한다 했을 때 실제 이제 객체의 주소를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equals는 주소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참조값, 주소값을 비교하는 건데 이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스트링 객체 같은 경우에 그 문자열이 똑같은 문자열인지를 비교를 할 때는 스트링 객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 동일하냐까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equals라는 걸 사용해서 문자를 비교하는 예제도 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죠? 기초할 때 다 했었는데 그때는 주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비교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쓸 때는 equals 쓸 때는 주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객체의 내용을 비교했었는데 리터럴이죠. 스트링 리터럴을 이제 비교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오브젝트라는 게 모든 클래스에 아까 그림의 모든 클래스에 조상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모든 클래스가 다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API 그 패키지를 선택하고 아무 클래스를 찍어 보시면요, 다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드라든지 메소드들을 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클래스들이 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스트링은 이 오브젝트의 그 메소드 중에 물려받은 메소드 중에 equals라는 그 메소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오버라이딩을 해버립니다. 재정의, 오버라이드, 덮어쓰기, 덮어쓰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덮어쓰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객체의 주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오버라이딩 개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트링 객체도 우리가 사용할 때 스트링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든 거 아니죠? 이미 자바 FS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그 오브젝트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그런 이제 equals라는 메소드를 스트링 이제 클래스 만들 때 오버라이딩을 해놨어요. 내용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그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소 검사하는 그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equals나 넣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완전한 이제 소스는 아니지만 OBJ1, OBJ2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각각 이렇게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죠. 그러면 실제 요 참조 변수 1과 2에 OBJ1과 2에 오브젝트 힙 영역에 만들어진 오브젝트 객체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소가 다르겠죠? 객체가 두 개가 생겼으니까, 각각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실행했을 때 요 리절트 값은 뭐 나오겠습니까? 폴스 나오죠, 폴스. 다른 주소가 나온단 말이죠. 다른 주소를 다 가지고 있죠. 얘는 첫 번째 객체, 오브젝트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오브젝트 객체의 주소를 가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이제 비교를 하는 형태로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 동등. 그래서 아까 이제 스트링 객체의 예를 들었는데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비교하고 싶다 할 때는 동등 비교, 여기 보시면 논리적 동등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딩을 해놨다. 그래서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그 필드 값, 데이터가 동일한지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해놓은 거죠.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는 논리적 동등을 만약 하고 싶다 하면 오버라이딩 해라, 재정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죠? 앞에 요 예제까지는 했었고요. 요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조금 빨리 좀 설명드려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해시 코드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메소드는 오브젝트라는 자바 클래스입니다. 조상님 클래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래서 한글로 자바 API라고 하시면 구글에서 API 하시면 내가 이거 API 어디서 봤지? API 하시면 여기 버전을 넣어주는 게 낫겠죠. 파일 API 이렇게 할게요. 하시면 여기에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요 자바랭이라는 패키지 안에 오브젝트, 자 지금 오브젝트 클래스 설명드리고 있죠. 요 오브젝트, 오브젝트 클래스를 설명드리고 있고, 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메소드 중에 아까 봤던 게 equals죠. 그래서 요걸 리턴 타입, 요거는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요 equals 있죠, 그죠? equals, equals가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니까 리턴 타입은 불리언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해시 코드라는 겁니다. 해시 코드. 자, 그래서 해시 코드도 여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들은 다 이렇게 equals나 해시 코드라는 메소드를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인텔리전스 기능 뜨잖아요, 그죠? 점 하면 다 나와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지할 때 희한하네, 내가 만든 클래스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상속받은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자꾸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 상속을 안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다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드들이 쭉 뜬 겁니다. 목록으로. 그러니까 자동 목록으로 만들어졌던 게 다 여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해시 코드, 요 리턴 해시 코드, 해시 코드라는 거를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에 대한 해시 코드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자 요거는 자 해시 코드라고 해서요, 메소드인데, 객체의 해시 코드가 뭐냐? 그러면 자 요 객체를 식별할 하는 정수값이다. 객체를 식별하는 정수값이다. 일련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인데, 실제 이제 앞에서 예제에서 이 해시 코드를 비교해서 같은 객체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예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해시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실은 객체가 힘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 객체는 주소를 가진다 그랬죠. 그 주소를 참조 변수에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다음에 이 객체를 쓰려면 힘 영역에 객체가 있는데 주소를 모르면 그 객체를 어디 있는지 못 찾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객체의 그 주소, 메모리 번지, 번지를 이 해시 코드로 만들어요. 번지 값을 이 해시 코드라는 코드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번지, 만약에 똑같은 번지를 해시 코드로 만들면 결과값도 이 해시 코드도 똑같겠죠.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객체가 가진 주소에 따라서 이 해시 코드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객체는 해시 코드가 모두 다르다라는 게 이 얘기예요. 왜냐면 힘 영역에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따로따로 만들어지고 그 객체마다 주소를 가지죠. 그래서 다른 값을 가지고 해시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래서 개별 객체는 해시 코드가 모두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논리적으로 동등 비교 시에는 이제 이 해시 코드, 자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했는데, 동등 비교, 논리적 동등 비교 앞에서 했는데, 자 앞에서 이미 동등 비교라는 이런 용어가, 논리적 동등 비교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논리적 동등 비교, 그죠? 앞에서 설명할 때 사실은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 논리적 동등 비교 할 때 이렇게 이퀄스만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재정의 해가지고 비교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반만 얘기한 거고 완전한 논리적 동등 비교가 되려 그러면 요 해시 코드를 이제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논리적 동등 비교라는 게 앞에 이제 용어가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비교 시에 그 해시 코드도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 이제 또 이렇게 예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자 컬렉션이라고 자료 구조는요 다른 장이 있습니다. 뒷장이 있습니다. 뒷장에 다른 장이 뒷장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그래서 일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뒷장이 나오는 걸 지금 또 당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동등 비교 시에 해시 코드도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예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자료를 넣고 빼고 할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 구조고, 자 자료 구조 우리 배열 배우셨잖아요. 배열처럼 배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에 저장하느냐 배열에 저장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 방법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료 구조인데,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는 자료 구조를 얘기하면 자료 구조.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게 틀이라는 틀, 그죠? 뭔가 자료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할 때 사용하는 것들 우리 여기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해시로 시작하는 해시셋, 해시셋, 그다음에 해시맵, 그다음에 해시 테이블. 지금 나오는 요것들은 다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예, 그래서 뒷장에 다시 설명을 해요. 생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 구조 뭐 스택이라든지 큐라든지 여기 이제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맵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런 자료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거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클래시 프레임워크에 요런 거 같은 이제 자료 구조 클래스들이 있는데 두 객체가 동등한지, 그러니까 같은지, 객체가 같은지를 이제 비교할 때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객체가 동등한지를 객체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객체를 비교하는데 동등한 객체인지를 비교할 때는 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equals라는 메소드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equals return, 그죠? 그래서 equals 앞에 것만 보시면, 앞에 설명해 놓은 거 생각해 보시면, 자 비교하는데 equals 값이 true면 뭐예요? 같은 거죠. equals 값이 다르면 false잖아요, 그죠? 다르면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값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전 단계에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quals를 검사하기 전에 요 해시 코드를 먼저 검사한다. 예,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의 동등은 이제 앞에서 먼저 해시 코드를 비교를 해요. 해시 코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요 해시 코드 값이 다르면은 그냥 다르다로 가버려요. 그냥 다른 객체도로 가버리고. 예. 근데 해시 코드가 자 리턴을 받아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같아요. 같으면은 한 번 더 이제 equals에서 처리를 해서 요 equals 값도 true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equals에서 false가 나온다 하면 다른 객체로 처리를 해버리고, equals에서 true 값이 나오면 동등 객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객체의 동등을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요 앞에 이제 해시 코드 비교부터 먼저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문자 정보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객체 문자 요거 이제 예제가 다 있는데 일단은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예제 앞에 거 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의 문자 정보라고 해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오브젝트 클래스에 toString 한번 볼게요. toString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toString 있죠. 자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요. 요 오브젝트 클래스 자바랭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equals 했고요. 그 다음에
해시 코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toString.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객체에 대한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자 객체의 문자열 정보를 표현해 주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코드 형식이 보면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일단 어떤 객체든 toString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스들 있죠.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객체를 일단은 꼭 오브젝트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클래스들은 객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출력문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요 객체 이름 점 해서 toString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 보면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로 만든 객체의 정보가 문자열로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로 줄 때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문자열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면 여기에 java.lang.object 이거 뭐냐면 요 패키지 이름이죠. java.lang, 그죠? 요 java.lang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건 클래스 이름인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기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클래스의 이름을 보통 부를 때 이렇게 오브젝트, 뭐 스트링, 뭐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클래스명이라는 거는 패키지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까지 다 전체죠. 풀 네임이죠. 풀 네임. 완전한 이름은 앞에 패키지 이름까지 들어간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java.lang.object 뭡니까?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 어느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해서 전체 이거 클래스 이름이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가 그냥 단축해서 부르는 그 클래스 이름이고요. 앞에는 패키지 이름이죠. 그죠? 자바 패키지 밑에 랭 패키지 밑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다. 그리고 골뱅이, 요 골뱅이 나오죠. 골뱅이 at 다음에 나오는 무슨 심리주진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해시코드예요. 아까 해시코드 했었잖아요. 해시코드 우리가 객체 만들어서 해시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출력문을 출력해보시면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심리주진 코드가 나옵니다. 해시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해시코드를 골뱅이 at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데 요게 이제 객체 정보죠. 자, 이 객체는 어떤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고, 이 그 해시 코드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객체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toString. 됐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toString 써보면 되죠, 뭐. 그죠? 해시 코드도 그냥 써보면 돼요. 객체명, 객체 이름 뒤에다가 점 해시 해가지고요, 해시 코드 해가지고 출력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돼요. toString도 마찬가지예요. 객체 이름 뒤에다가 점 해서 출력해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toString을 했을 때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오버라이딩 배웠었습니다. 그죠? 오브젝트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다 상속을 받지만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을 한다 그랬죠. 그 클래스의 용도에 맞게끔 오버라이딩을 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문자 정보가 나오도록 제정이 하는데, 데이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데이트 클래스 어디인지 볼까요? 자, 요 데이트 클래스, 자, 자바랭에 데이트 있는 거 볼까요? 자바랭에 데이트 클래스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는데 D자 없죠, 그죠? 자, 클래스에 보면 D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럼 어디 있을까요? 주로 많이 쓰는 패키지가 자바 랭 패키지,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바 유틸 패키지, 자바.util,
요거는 이제 이게 많이 쓰는 패키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제 같은데 주로 다루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자 클래스 쪽에 여기 가서 보시니까 여기 데이트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런 상식, 요런 기초 상식 정도 이렇게 하시면 빨리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분명히 듣긴 들었죠. 그죠? 자바 우리 교재 이렇게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자바.랭과 자바.17은 주로 뭐 타임도 그렇지만 잘 많이 쓰는 패키지다 했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굳이 우리가 예제 다른 예제에서 많이 쓰는 것들 찾을 때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한번 찍어 볼게요. 데이트 클래스. 자, 요 데이트 클래스는 자, 한 번 더 연습할게요. 데이트 클래스 이렇게 딱 찍었어요. 자, 유틸 찍고 자, 요 목록에서 데이트 클래스 찍었어요. 그럼 위에 이렇게 보면 자, 클래스 데이트. 자, 데이트라는 클래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데이터라는 클래스는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다. 그 뜻이고, 자 여기 보면 java.util.date 돼 있는데 요 위에 보시면 java.랭.object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java.util.date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클래스는 java.랭 object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자식이지. 자식 아니면 자손이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니까 자식이죠.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진 거다. 그런 뜻이죠.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클래스다. 그 다음에 all implemented interface. 자, 인터페이스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인터페이스 개념.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그러면 구현했느냐? serializable과 clonable과 comparable라는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이제 생성자라든지 그 다음에 메소드라든지 보는데 우리가 이제 메소드 중에 뭘 볼 거냐면 요 PT에 있는 거. 자, 요거 toString. toString. 자, toString. 이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TO 나왔죠. 그죠? S자니까 저 뒤에 있겠네요.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요 설명하고요. 그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스트링 이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로 리턴을 한다는 거고 결과를 요 메소드 toString을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은 convert this date object to a string. 자, 여기 이제 날짜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다. 근데 원래 toString이 날짜 출력하는 거였나요? 이거 보면 아니잖아. 보세요. java.랭 어떤 클래스로 만든 객체다. 그죠? 클래스 이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해시 코드를 at 뒤에다가 이렇게 출력해 주는 메소드가 toString이었죠. 그런데 date라는 DAT라는 클래스의 요 toString은 오버라이딩 된 건다. 어떻게 오버라이딩 되냐면 날짜와 시간을 출력해 주는 형태로 오버라이딩 된 거예요. 얘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형태는 사실 뭐 데이터 클래스 가지고 쓸 때 날짜가 출력되는 게 문자로 이렇게 전부 딱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오버라이딩 됐다는 거는 여기 API 문서를 보시면 돼요. API 문서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쑥다리 아는 사람은 쉽고 또 이게 숫자리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렵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보라 그랬죠. 주로 쓰는 클래스부터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 이거는 필드야, 이거는 메소드야, 내가 이미 아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여기 이제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도 저장하고 있는 문자를 리턴한다. 자, 스트링 클래스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도 스트링 클래스는 유틸 패키지에 있는 게 아니라 자바랭 패키지에 있었죠. java.랭 여기에 자 스트링 클래스를 찍어서요. 요 스트링 클래스도 요 보면 java.랭.object 자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되어 있고, 요 스트링 클래스 만들 때 구현한 메소드, 자, all implemented interface라고 있죠. serializable과 캐릭터 시퀀스, comparable,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한다. 스트링. 그러면 이제 이 스트링이라는 자, 클래스의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보셔야 되죠. 메소드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메소드 서머리 저기 가서 자, to로 시작하는 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쭉 당겨서 예, 나왔다. 그죠? 자, 요 toString 부분에 찾았습니다. 예. 예, toString. 그럼 이 설명이 이제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또 이제 들어가 보면 요 toString, 즉 이게 스트링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이 다시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date라는 클래스와 string이라는 클래스는 예,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toString이라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날짜와 시간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to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해놓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우리 문자열 자료형이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toString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또 하나 조금 이제 그 프린트 우리 할 때 우리 시스템자 아웃풋 프린트 LN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리터럴 값을 출력한다 그러면 뭐 여기에다가 어떤 뭐 숫자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객체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객체. 그러니까 리터럴 값이, 리터를 구분하시죠? 1, 2, 3, 4, 5, 뭐 3.3, 그다음에 뭐 작은 따옴표 안에 뭐 A, 뭐 그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리터럴 값, 그거는 그냥 바로 출력하면 되는데 여기에 객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객체가. 근데 시스템장 아웃점 프린터에서 객체를 찍으라. 이게 이제 데이터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객체가 될 수도 있는데, 객체를 찍으라 했을 때 얘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줘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브젝트를 던져버리면 오브젝트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 객체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오브젝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기본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어떤 클래스를 사용했고 해시 코드가 뭐다 하는 걸 출력해주죠. 그래서 여기 객체를 그냥 객체 이름을 쓰면요, 요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오버라이딩이 안 됐으면. 그리고 데이터 객체나 스트링 객체를 이름을 여기에 그냥 이름 쓰는 겁니다. 따옴표 안 넣고요. 그냥 객체 이름을 프린트 ln에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객체니까 데이터 객체를 넣으면 날짜와 시간이 출력되는 거고, 다음에 스트링 객체를 넣으면 이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toString을 자동으로 호출해서. 기본적으로 예, 이 객체가 들어오면 객체의 toString을 호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예제할 때 리터럴은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거 맞는데 객체 이름이 들어오는데 왜 객체가 이름 들어왔어? 뭔가 찍히지? 이상하네. 내부적으로 뭐 어떤 짓을 해서 이렇게 그냥 뭔가 다른 객체 이름만 넣었을 뿐인데 뭔가 다른 메시지가 막 출리게 돼요. 이게 뭐지? 라고 하셨던 분, 다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toString이 자동으로 호출된다. 객체 이름을 여기 넣으면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 호출된다. 근데 이 모든 클래스는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이 toString 다, 예, toString도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진 메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상속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랭에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요, 기본적으로 이거 다 전부 상속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 toString도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투스트링 여기 있죠, 그죠? 투스트링 있죠, 그죠?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복제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시간이 지금 다 돼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실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복제라는 게 왜 클론 영화 제목 보면 무슨 클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예, 클론 그 가수 그 이렇게 그룹도 클론이라는 거 있었죠, 그죠? 예, 왜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클론이다 하는 게 뭐예요? 예, 원본이 있고 예, 사람도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론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클론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아까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클론 한번 볼게요. 클론 여기 있죠, 그죠? 클론 복제본 만드는 거, 객체의 복제본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 create and returns 해서 자 여기 보면 copy of this object 자 객체의 복사본을 생성해서 리턴해 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사본 만들 원본은 놔두고 그 원본에 대한 원본 객체에 대한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객체 만들 때는 우리가 클래스로 찍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떤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가지고 복사를 해버린 거예요. 복사본을 만드는 거야. 클래스로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뉴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를 가지고 또 다른 객체 우리 그 뭐죠 줄기세포인가 맞나요?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님 왜 해서 무슨 복사할 때 그거 맞나 그거 중에서 하여튼 그 세포 가지고 복제하잖아 똑같은 거. 원래는 자 이제 사람이 이제 남자든 여자든 무인도에 한 명만 남아 있어. 그거를 끝날 것이냐 그러면 다시 인류를 번창을 시킬 것이냐.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 원래 이렇게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망하는 거지 뭐. 없어지는 거지. 멸종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자야. 과학자라 가지고 자기의 그 피부 뭐 어떤 세포를 떼내 가지고 남자 여자 없어도 그거 가지고 배양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영화에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TV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 복제 했잖아. 둘린가 뭐 하여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클론. 그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뭐 복사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가지고 또 다른 객체를 복제본을 만드는 메소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클론이라는 게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구나. 그러면 모든 우리가 쓰는 클래스는 다 이 클론이라는 걸 쓸 수 있네요, 그죠? 조상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 클래스인 오브젝트로부터 다 이제 받았고 원본 객체의 필드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새로운 객체 생성한 것이다. 이게 다른구나. 우리가 뉴에서 객체 만드는 거는 보세요. 틀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우리가 뉴해서 만들 때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 만들면 아무것도 없죠. 객체 안에. 그죠? 만약에 어떤 값을 객체에다가 넣어서 만들려면 디폴트 생성자 쓰는 게 아니라 생성자에 대해 매개 변수 값을 넣어주죠. 초기 값을 이렇게 해서 넣어줘서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 객체가요 어떤 작업을 통해서 값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사본도 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영화 얘기했는데 내가 몇십 년 살았어. 그럼 내 머릿속에 몇십 년 산 어떤 노하우 기억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학습된 것도 있고 그죠? 그러면 복제할 때 그냥 몸통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몸통 복제하면 애기하고 똑같죠? 원본과 복제본이 똑같은 생각을 못 가지죠. 근데 이 머릿속에 담은 것까지 다 복사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까지. 이거예요. 클론으로 복제하는 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까지도 다 복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을 클론으로 만들어 보내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복제가 된다. 여기서는 객체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까지도 다 복제가 된다. 기본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론은 기본적으로 자, 뭐 원본 객체 필드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준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제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얕은 복제와 깊은 복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차이는 얕은 복제는 여기 앞에 그림 보면 얕은 복제는 자, 원본이 있으면요 복사본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자령 값은 기본 자령 아시죠? 프리미티브 기본 자령 값은 이렇게 복제를 해줘요. 똑같은 3이면 3 이렇게 복제를 해주는데 이런 배열이나 참조형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못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 복제하는 대신에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참조 자료형을요 이렇게 공유를 해요. 같은 주소값을 가진 공유를 해버려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만 복제가 되고 참조 자료형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깊은 복제는 공유가 아니라 아예 이 자료조차도 참조 자료형조차도 다 세트를 다 복사를 해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참조하고 있는 객체도 복제되는 게 깊은 복제, 딥 클론이고요. 그 필드 값,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자료형만 복제해 주는 게 싱클론이고, 그러면 참조 자료형은 어떻게 되느냐? 공유만 시켜준다는 거죠. 요 번지 값만 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의 클론 메소드의 동일한 필드 값을 가진 얕은, 그래서 이 클론은 기본적으로 싱클론입니다. 싱클론. 여기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론 메소드는요, 싱클론입니다. 싱클론. 싱클론은 이 참조되는 이런 내용까지도 다 복사를 못 해주고 그냥 공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디클론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디클론을 만들고 싶다 하면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필드 값을 가진 얕은 복제 값을 이제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하는 것들은 자, 자바.랭에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들은 요 또 얕은 복제가 된다. 이제 제약 조건,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얕은 복제가 되는 것들은 요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으면 요 클론으로 이제 복제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깊은 복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으로 싱클론이 되는 거고요. 깊은 복제 딥클론은 클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오버라이딩 통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